자, 세 번째, 토지 중개 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항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한번, 자, 중요한 항목들을 좀 나열하면서, 자, 맛보기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지목이 기본이죠, 지목.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토지에는 28가지 공법상으로 해서 지목으로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 접하는 거는 전답과수원, 이런 거. 농지죠, 그죠?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도로, 뭐 공장용지, 창고용지, 그 다음에 또 뭐 임야, 뭐 주차장 이런 것들, 주 많이 쓰는 것들 나야 되는데, 지목은 바꿀 수가 있어요. 개인이. 전답과수원을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같이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손님들 많죠, 그죠? 그래서 대로 건물 짓고 나서 신청을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공장 짓고 창고 짓고 상가 짓고 단독주택 지을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임야 부분. 임야도 똑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자, 산지 전용 허가 받고 해서 건축 허가 받고 해서 자, 단독주택, 공장, 창고 이런 걸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지목은 다 변경이 개인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고. 그러나 자, 용도 지역인 거. 용도 지역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개인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용도지역은 국가가 대규모로 개발사업 등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개인이 바꿀 수는 없다.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뭐 개인이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꿔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건.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용도지역 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앞에서 설명했죠. 용도구역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개발행위허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런 것들 바꾸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토지를 매입해서 땅에 이제 고르게 하고 형질을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죠? 전을 매입해가.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거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건축을 한다.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 건축 허가도 요새는 동시에 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면 개발행위 앤드 자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를 같이 또 받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임야인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입로, 도로 관계 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로 진입도로 관계. 도로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축법상 도로, 그다음에 사도법상 도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지. 자, 같이 보통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관계 이런 거. 도로도 매입을 해야 되죠. 아니면 지역권 설정, 아니면 지분 일부를 매입하든지 사용승낙서. 현실에서 사용승낙서나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은 상당히 힘들어요. 안 해줘요. 하려고 하면 돈을 상당히 많이 내야 한다. 그래서 지분 매입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 도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도로 있으면 또 변속 차로, 그 다음에 변속 차로 들어보셨죠? 가감속 차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상당히 아셔야 돼요. 자,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 공장에 진입할 때 큰 지방도에서 들어갈 때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변속 차로라고 해요. 이런 것까지 개설 관계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방도에 있는 거, 도로에 붙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없다. 그러면 옆에 또 목적 외 허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해서 국어 하천을 이용해서 목적 외로 도로로 점용 허가를 받는 부분 이런 것도 또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배수로 관계, 그 다음에 산지 임야를 자 매입을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임야도 많이 해요. 전답 과수원보다 임야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해요. 임야가 더 공시가가 일반적으로 더 낮으니까 임야 뭐 아무 땅이나 해서는 안 돼요. 자, 임야를 할 때는 자 임상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들어보셨죠? 임상도 하면 수목의 뭐 종류, 나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임상 뭐 0급, 5연급 이상은 보전 대상지이고 그래서 잘 안 해준다 이런 부분들 임상도도 있고 별별 다 있습니다. 임목 축적해서 전용하려는 산지가 나무 부피를 따져가지고 평균치보다 많나 적나 이런 관계 평균치보다 적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있고 임목 본수도 표고 고도라고 하죠. 산의 너무 위에 부분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산에 또 경사도도 있어요. 경사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건 25도 미만. 자, 경사도가 너무 높다. 가파르다. 그러면 집을 지어놓으면 전용해서 임야를 그러면 토사가 무너지잖아. 그죠? 그러면 집에 위험하니까. 경사도 25도 미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조례를 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조례 확인하면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15도 정도. 15도 더 타이트하게 경사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다 알아야 돼요. 못 모르고 그냥 이게 가능하다. 25도 가능하다. 조례 들어가면 그 지역은 25도 되는 데 없어요. 다 완만해요. 15도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또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토지인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분할 면적, 용도별 등등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지가 제일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자 이론적인 부분들을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전에 접목시킬 수 있고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자 이런 무슨 어느 학원에서 강의한다고 표시 그거는 자 이름만 아는 거예요. 실제 해보지도 않고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어떤가요? 본인이 책을 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찾아보고 짜집기 해가지고 강의한다고 웃기는 일이죠. 그런 거 듣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이론하고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달라요. 물론 시간 많고 뭐 그러면 돈 남아 돌고 그러면 그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자 그런데 낭비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력을 쏟지 마라. 그래서 실전을 해보신 사람 실전에서 토지에 자 그런 쪽에서 자 배우셔야 됩니다.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전혀 달라요.
안 맞아요. 이론 가지고는 실제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자, 다 아셔야지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중개하는 방법. 자, 토지를 중개할 때는 자, 아까 전에 전답 과수원 이런 거. 자, 우리가 건설상 게시판에 5월 1일에 올려놓은 내용 보시면 토지 물건비 유형해서 전답 과수원 이거 그냥 농사용도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특약 잘 쓰고. 그래서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에 있는데 도시지역에 주상공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주상공록 도간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이 밑으로 녹지하고 간농자 이 여기 있는 토지는 상당히 까다롭다. 여러가지 자 손님이 자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여기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뭔가 반드시 특이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전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답을 사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명시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이거를 그때 이야기했듯이 전용을 해가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온다 허가. 그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건축을 하기 위한 땅을 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 첫 번째는 자 중개사가 첫 번째는 이 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물건 받았다 그러면 접수해 놓고 있다가 손님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제 조례를 보셔야 돼요. 조례 봐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토지 이음하고 같이 해서 먼저 보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파악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자 어려울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최종 결정은 담당 공무원이 한다 이거예요. 담당 공무원. 자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에 반드시 의뢰를 해야 돼요. 본인이 할 사람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담당 공무원이에요. 여러 관련 부처에 협의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가 함부로 가능하다 조례 보고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건 조례 다 만족한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보고 아니다 미관상 안 맞다 이렇게 예외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개사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해보고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거는 인허가관계는 어떻게 여기에 의뢰를 하시라고 토목설계사무소에 먼저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것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허가가 걸려있는 거 지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이 사람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더 잘 알겠지만 해보면 담당 공무원이 발리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뭐뭐 보충해와라 서류 그러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처에 인접한 토목설계사무소가 가까운 그 땅에 인접한 토목설계사무소에 찾아가서 인허가 되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기 전에 단계에서는 어떻게 중개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상가에 자 이게 뭐 유치원이 있다 초등학교가 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상가 잘 하시는 분들 많죠. 주변에 정문에서 얼마 50m 그 다음에 거리 200m 떨어진대요. 내부에서는 자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에서 유해 없어 못 들어온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도박장, 성인 오락실 하는 찾는 분한테 여기 갖다 들이대다가는 실컷 요거도 먹겠죠.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어디 상업적에 가야 되죠. 그죠? 이런 기본 사항들은 중개사가 알아야 되듯이 토지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이런 지식들 그런 것들은 알아야지 대화가 되고 손님하고 상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돼야지 믿고 맡기고 거래까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토지는 대부분이. 그래서 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 기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 자꾸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을 해보시고 그래서 경험이 쌓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